자, 이번에 배울 생명공학 기술은 이제 PCR 기술이야.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술이기도 하고, 그만큼 문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내용 중에 하나. 됐지? 그렇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뭐 어렵진 않거든. 됐지? 일단은 PCR의 영어 약자를 보면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래. 폴리머레이스는 중화표소란 뜻이고, 체인은 연쇄적이란 뜻이고, 그 다음 리액션은 반응이란 얘기지. 말 그대로 해석한 거잖아. 중화표소를 이용해서 연쇄적인 뭘 일으키겠다고. 반응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때의 중화표소란 뜻은 어떤 중화표소를 의미하냐면 DNA 중화표소를 의미한다. 그럼 DNA 중화표소는 어떤 역할로 쓰이는 요소야? 그렇지? DNA 복제할 때 쓰이는 거지.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형 DNA로부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야 되잖아. 이제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게 DNA 중화표소. 됐지? 그럼 PCR 기술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복제 기술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DNA 복제 기술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PCR 기술은 DNA 복제 기술인데 DNA를 복제할 때 소량의 DN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소량의 DNA를 복제시켜가지고 대량으로 늘리는 기술을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내가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범죄의 자로 생각되는 샘플을 채취했단 말이지. 근데 그 채취량이 너무 적어.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검사하다 보면 검사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시력 완전 사라지는 거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DNA량을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지? 어쨌든 PCR 기술은 소량의 DNA를 가지고 대량의 DNA를 늘리는 과정이지. 원리는 뭘 써가지고? 복제 기술 써가지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러면 PCR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보통 DNA 복제가 생명체 내에 이루어질 때는 사용되는 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지. 수소 결합을 끊어주는 헬리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스를 이용해서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었고,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최초의 DNA 중화표소는 바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바로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 반드시 3-말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프라이머가 필요했던 거고, 프라이머가 만들어져서 3-말단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DNA 중화표소가 달라붙어가지고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지. 이제 나중에 RNA 프라이머는 다시 DNA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DNA 복제 과정에서 선도가닥과 지연가닥이 있었지. 지연가닥에서는 오카자키 절편이 만들어졌었고, 최종적으로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DNA 연결 효소가 필요했었던 거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효소들과 그들의 관계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PCR 기술은 생명체 내에서 DNA를 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 즉 세포 밖에서, 즉 시험관에서 DNA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술이야. 알았지? 그래서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구비시킬 수는 없거든. 됐지? 그래서 이때 필요한 요소가 필수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사용이 돼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보면 돼. 일단 필요 요소 볼게. 일단 내가 복제하고 싶은 DNA가 있겠지? 내가 복제할 DNA를 교재나 청구서 또는 문제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주형 DNA라고 그래. 됐죠? 그지? 그럼 이 복제할 DNA는 많이 있겠니? 적게 있겠니? 당연히 적게 있겠지? 왜? 이걸 대량으로 늘리고 싶은 거니까. 처음부터 양이 많으면 이걸 복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됐지? 자, 그 다음 DNA 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DNA 중화표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DNA 중화표소는 반드시 프라이머가 필요하지. 그래서 프라이머가 필요해. 이때 프라이머가 몇 종류 필요하냐면 2종류가 필요하다. 왜 2종류가 필요한지는 이따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 이때 프라이머를 만들려면 원래 생명체 내에서는 프라이메이스가 만들어주잖아. 근데 이거는 그거를 직접 만들게 하지 않고 이 PCR 기술을 쓰기 전에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이거를 미리 제작을 해놔.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사람이 직접. 됐지? 자, 그 다음 생명체 내에서의 프라이머의 종류는 RNA였잖아. 이때 제작한 이 프라이머는 RNA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DNA를 써. DNA 프라이머. 됐지? 왜 RNA가 아니라 DNA 프라이머를 쓰는지는 역시 과정을 이따 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됐지? 그럼 당연히 무슨 요소가 필요하겠니? DNA 중화표소가 필요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어? DNA 가닥이 있으면 주형 가닥이 있고, 주형 가닥에다가 새로운 DNA를 만들려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필요하겠지. 여러 개가. 됐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 DNTP가 필요하다고. 됐지? DNTP가 뭐니?
그렇지? DNA를 구성할 뉴클리오타이드 종류들이지, 그치? 그게 종류로 따지면 몇 종류냐? D, A, TP, 그 다음 D, TTP, 그 다음 D, GTP, 그 다음 D, CTP. 이렇게 네 종류. 됐지? 그럼 이놈들은 딱 4개만 집어넣으면 되니? 그러면 DNA를 대량 복제할 수 없겠지? 그래서 DNA를 대량 복제하려면 이것을 적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넣어줘야 되지. 대량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됐지?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도 소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역시 대량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됐지? 당연히 DNA 프라이머 이 두 종류도 소량만 집어넣지 않고 역시 대량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됐지? 대량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 DNA를 한 번 복제가 끝날 게 아니잖아. 여러 번 복제를 해서 새로운 DNA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DNA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 DNTP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지? 개수가. 됐지?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DNA 가닥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빠르게 복제하려면 중합 효소가 그만큼 많아야 되겠지. 많이 가서 달라붙어야 빠르게 복제할 수 있으니까. 됐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놈들이 왜 대량이 필요한지는 역시 이따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줄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과정 들어갈게. 자, 과정 다시 볼게. 자, 과정 DNA가 있고 DNA의 수소결합을 끊어줘야 되는데 헬리케이스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끊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가열시키는데 그때 온도가 몇 도? 90에서 95도씩. 됐지? 자, 그러면 수소결합이 끊어지겠지? 됐지?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놈들이 이렇게 뭐 되겠니? 벌어지지? 됐지? 벌어지 이렇게. 그러면 염기가 처음에는 이중가닥이었지만 단일가닥으로 단일가닥으로 나눠지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프라이머를 붙여야 돼. 됐지? 프라이머를 붙이면 방향 볼게.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몇 번? 5번이면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3번 되겠죠, 그지? 자, 프라이머를 붙이면 이렇게 프라이머가 달라붙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 번이냐? 5번이고 여기가 3번이지. 그러면 여기도 프라이머 달라붙어야 되지? 이렇게. 여기가 몇 번? 5번이고 여기가 3번이잖아. 프라이머가 두 종류 써야 되는 이유가 뭐야? 위 가닥과 아래 가닥을 같이 복제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됐죠? 그러면 여기 프라이머 종류와 여기 프라이머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 염기설과 여기 염기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종류가 필요하다고 해. 됐지? 그럼 이제 프라이머가 이제 준비가 됐지? 됐지? 그럼 참고로 DNA가 벌어지는 상 있잖아. DNA가 벌어지는 상 이거를 DNA가 뭐 된다 표현하냐면 변성된다라고 그래. DNA 변성. DNA가 벌어지는 거야. 됐지? 그럼 변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개념도 생길 수 있지. DNA가 화학적으로 손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수소결합이 단순히 끊어진 거야. 됐지?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뭐의 변성을 이렇게 해야 돼? DNA 변성 이렇게 해야 되지? 몇 도에서? 90에서 95도씨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야. 두 번째에서 벌어진 DNA 사이로 뭘 붙여야 되니? 프라이머 붙여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프라이머를 결합시킨다. 프라이머를 결합시킬 때 필요한 온도가 있거든. 그럼 이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여기 붙겠니 안 붙겠니? 안 붙겠지. 왜? 이 정도의 온도는 수소 결합 다 뭐해버려? 다 끊어버린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것부터 온도를 뭐 해야 돼? 이것부터 온도를 낮춰야 돼. 됐죠? 그래서 프라이머가 결합될 때 필요한 온도야. 대략 몇 도까지 낮춰버리냐면 52도씨까지 낮춰버려. 52도씨. 됐죠? 52도씨 온도로가 낮춰지게 되면 이것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뭐이죠? 느려지지. 느려지게 되면 얘들이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으로 뭐 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여기보다는 높아. 여기 온도가 너무 높잖아. 그치? 프라이머가 결합할 수 있는 최고 온도로 맞춰주는 거 52도로. 얘가 가장 적당하다고. 됐지? 이렇게. 어디가? 55도로. 52도로. 거기서 거기지.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나?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고? 프라이머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무슨 요소가 달라붙어?
DNA 중합해서 달라붙지? 이쪽으로. 그래서 얘들이 이쪽으로 뭐 하겠니? 합성을 진행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뭐를 달라붙여? 뉴클레오타이드를 갖다가 붙이겠지, 이렇게? 네. 됐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DNA 복제가 끝나지? 네. 됐냐? 그럼 이게 몇 단계야? 일단 3단계지? 프라이머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를 이용해서? DNA 중합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DNA를 드디어 뭐 한단 말이야? 합성시킨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처음에는 한 가닥이 몇 가닥 된 거지 이제? 두 가닥 된 거지? 이거 보존적 복제야? 반보존적 복제야? 반보존적 복제지? 됐지? 그지? 이때 DNA 합성에 필요한 온도가 있다? 온도를 다시 높여줘. 몇 도시로? 72도시로. 90도에서 95도까지 높여버리면 이게 다시 또 분리돼 버리지? 그래서 이 정도 온도를 맞춰주는데 왜 하필이면 72도일까 이게? 여기에 DNA 중합 효소가 쓰이잖아. 이 중합 효소의 무슨 온도냐면 최적 온도야. 이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합성할 수 있어. 알지? 아닌데 우리 몸속의 DNA 중합 효소는 38도인데요. 그렇지? 그럼 이 DNA 중합 효소는 인간 걸 쓰지 않아. 그렇지? 오케이. 실제 이 과정은 여기다가 DNA 가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이머 주입시켜가지고 이걸 한 다음에 온도 낮춰가지고 DNA 중합 효소 넣어갖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섞는다. 전부 다 섞어. 그럼 이 DNA 중합 효소는 몇 도씨에서도 변성되면 안 돼. 90에서 95도씨에서도 변성되면 안 되는 중합효소 써야 돼. 알았지? 그런 중합효소를 우리 인간은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실제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높은 온도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중합효소를 가진 생명체가 있어. 세균. 세균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세균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중합효소를 갖는 세균을 발견하게 돼. 이걸 이제 여기다 활용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는 세균이냐면 온천수에 사는 세균이다. 온천수는 물이 뜨겁잖아. 땅에서 막 나오게 되면 이것이 온도가 대략 막 70에서 막 95도 막 이 정도가 올라가거든? 온도 장난 아니야? 이 온도에서도 살아가는 세균이 있단 말이지. 알았지? 웬만한 세균은 여기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보통의 세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웬만하면 대략 몇 도시면 다 단백질 변성돼 버려요. 이 정도면 다 변성된다. 근데 이놈이 이거 견뎌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는 세균이 아니야. 그렇지? 굉장히 뜨거운 환경.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사는 세균들이 있어. 그런 세균을 뭐라 하냐면 고세균이라고 그래. 고세균. 알지? 뒤에서 배울 거야. 3단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 있지?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은 무슨 세균이냐면 진정세균이라고 그래. 뒤에서 배워. 내가 으름 한번 볼게.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놈. 이 세균은 단백질이 이 온도에서도 쉽게 변성되지 않는 걸 갖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이 세균이 갖는 DNA 중합 효소의 최적 온도가 몇 도더라니, 그지? 72도.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맞춰준다고. 됐냐? 그래서 그게 몇 단계? 3단계. 알았지? 그지?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지. 계속 반복하면 처음에는 하나 만들지. 그 다음에는 2개 만들지. 그 다음에 4개 만들겠지. 그 다음 8개 만들겠지. 그 다음 16개 만들겠지? 됐지? 그래서 복제를 하는 과정을 이걸 반복할 때 2의 몇 승씩 늘어나. DNA 가닥이. 2의 n승씩 뭐하니? 증가하는 거지. 이때에는 뭐야? 복제 횟수야. 복제 횟수. 그럼 여기는 아직 복제 안 됐지? 몇 승이니? 2의 0승. 한번 복제했지? 몇 승이야? 2의 1승. 됐냐? 이렇게 복제 횟수만큼 이것의 배율로 증가한다. 됐지? 이렇게. 이게 PCR 기술의 가장 큰 틀이다. 됐지? 여기까지 하면 할만하지? 네. 근데 사람 DNA 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 DNA가 90도에서 어떻게 돼요? DNA가 이 정도로, 모든 DNA는 이 정도 온도에 버틸 수 있어. 이 수소결합만 끊어지는 거지, 여기 막 뉴클레오타이드까지 화학적으로 분해되진 않아. 다른 세균의 프라이머 그런 걸 쓸 수 아니, 프라이머는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안 되는 인공적으로. 저 DNA 중합에서도 그냥 다른 세균 고생 쓴다, 이거. 어디에 다른 세균 모든 생명체들의 유전 형질 과정 다 비슷하잖아. 내가 쓰는 DNA 뉴클레오타이드 종류하고 세균이 쓰는 DNA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다르니?
똑같은 걸 써. 그렇지? 그때 합성할 때 효소의 종류가 살짝 다른 걸 이용하는 거지. 알았니? 됐지? 이게 됐지? 자, 그러면 봐볼게. 그럼 프라이머가 왜 많이 필요하니? 다른 데 붙였어요. 계속 붙여. 이걸 계속 복제하잖아. 이걸 또 벌려가지고 프라이머를 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프라이머가 너무 적게 들어가면 DNA를 대량 복제할 수가 없겠지. 그럼 이것을 왜 많아야 돼? DNA 중화표소는 왜 많아야 돼? 이것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제할 가닥수가 많아지잖아. 그만큼 효소의 양도 많아야지. 그래야 짧은 시간 동안 복제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건 왜 많아야 돼? 당연한 거지. 새로운 재료를 계속 공급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PCR 기술. 됐니?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이게 큰 틀이고. 됐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틀만 잡아볼게. 됐지? 자, 내가 복제하고 싶은 DNA지? 뭐 시켰니? DNA 변성시켰지? DNA 변성. 단백질의 변성하고 달라. 그치? 변성시키면 온도가 대략 몇 도? 90에서 95도씩. 숫자는 왜 필요 없는데, 대략 이 정도 수치만 보면 돼. 그 다음 뭘 붙여? 프라이머 붙이지. 이때 프라이머의 종류는 뭐? DNA 프라이머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NA가 뭐 되니? 아,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결합할 때 온도가 대략 몇 도? 52도. 그 다음에 DNA 중화표소 합성시키지? 세 번째 뭘 합성하는 거야? DNA 합성하는 단계. 대략 몇 도? 72도. 됐지? 그럼 잡을게. 그럼 DNA 프라이머를 RNA를 쓰지 않고 DNA를 쓴 이유가 뭐야? 이 과정은 두 가닥을 다 벌린 상태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시키지. 우리 몸에서 일어날 때는 다 벌리지 않고 벌려가면서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선도 가닥이나 지형 가닥이 없어. 그냥 다 선도 가닥이야. 알았지? 그럼 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제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 여기를 RNA 써봐. RNA 쓰면 복제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 방향이면은 이걸 RNA 써버리잖아. 그럼 뒤에서 오는 DNA 중화표소가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원래 DNA 중화표소가 들어와서 DNA를 교체시켜줘야 되잖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RNA 쓰면 안 돼. 처음부터 뭘 쓰는 거야? DNA 프라임을 써줘야 되는 이유라고. 됐냐? 됐지? 이런 내용. 됐지? 자, 다음에 그래프에서 갈게. 그래프. 대략 몇 도니? 94도네? 얘는 뭐 시키고 있어? 변성. DNA 변성. 55도 밑으로 좀 떨쳤지? 여기는 뭐? 프라이머 결합. 다시 70도 올렸지? 뭐? DNA 합성. 그럼 여기까지면 DNA가 몇 번 복제된 거야? 한 번. 그 다음에 변성, 프라이머 결합, DNA 합성. 여기까지 몇 번? 두 번 한 거지? 여기 한 개 있었어. 여기 몇 개 만들어져? 2의 1승계. 여기는 2의 2승계. 이런 식으로. 됐지? 이해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거기 55쪽 보면 거기 Q 보이지? Q. 그래? 그건 줘볼게. Q1. 거기 위에 일과정에서 GC의 함량과 AT의 함량 차이에 따라 주어지는 온도의 차이를 물어봤지? 그치? 자, 현재 두 DNA의 길이가 서로 뭐해? 똑같아.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염기의 숫자가 다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가 다 아데닌이야. 다 A. 그 밑에 다 뭐겠니? 다 T야. 여기 위에가 다 G야. 밑에는 다 C지. 그럼 G하고 C는 수소 결합이 몇 개야? 세 개지. 여기는 두 개지. 어디 결합이 세? 여기 결합 세지. 그러면 DNA를 변성시키려면 온도를 어디를 높여야 돼? 여기를 좀 더 높여야 돼. 그렇지? 보통 AT 함량이 많은 DNA는 대략 한 90에서 92도씨면 변성이 되는데 GC 함량이 높은 것들은 대략 몇 도씨까지 올려주냐면 95도씨까지 올려줘. 별로 올리진 않아. 그렇지? 어쨌든 온도의 차이를 두는 이유야. 자, 그 다음에 2번 Q2. 자, 이 과정에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 이유, 즉 프라이머 결합에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뭐야?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프라이머나 DNA의 운동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잖아. 그럼 애들이 뭐지 수소 결합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떨어져. 그렇죠? 그럼 애들의 운동 속도를 뭐 해야 돼?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운동 속도를 낮추면서 프라이머가 DNA에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가 몇 도야? 52도라 그래. 알지? 자, 그 다음에 어디냐? 3번 볼게. Q3. 3 과정에서 온도를 72도씨로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야? 여기에 쓰이는 DNA 중화표소의 최저 온도가 72도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 Q4. 사용되는 DNA 중화표소가 가져야 할 조건. 가져야 할 조건. 변이 있어야 돼. 몇 도에서?
90에서 95도씨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고세균이 이용하는 중화표수 쓴 거야. 됐지? Q, 프라이머를 RNA가 아닌 DNA를 사용하는 이유는? RNA를 쓰면 RNA를 DNA로 대체시켜줄 수가 없어서 그래. 알았지? 그래서 처음부터 DNA를 쓰는 거야. PCR 기술로 긴 DNA 가닥을 복제시키기 어렵다. 그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1번 염색사가 있어. 1번 염색사를 실제 PCR 기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복제할 수는 어렵거든. 여기만 해도 염기가 몇 개 연결되냐 대략? 30억 쌍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변성시키더라도 30억 개를 다 끊어낼 확률이 굉장히 낮아. 그럼 만약에 혹시나 이놈을 완전히 두 개로 나눴다 가정을 해. 이거 붙어있는 거를. 됐지? 온도를 낮추지. 몇 도씨로? 52도씩 낮춰버리잖아.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모해 이렇게 또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PCR 기술은 굉장히 긴 DNA는 복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느 부분만, 특정 부분만 골라가지고 복제를 시켜. 실제는. 알았지? 비교적 짧은 가닥만 주로 복제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7, 증폭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할수록 DNA 증폭 또는 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니? 어? 뭐라고? 중폭. DNA 양을 늘린다고. 복제를 이거 반복한다고. 반복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DNA 복제가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 것 같냐고. 알아서 닥터. 아빠 설명인데. 왜 그러겠어? 프라이머를 대량으로 집어넣지만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사용될 수 있는 프라이머 수가 뭐해지겠냐? 줄어들지. 그럼 DNTP 양 무한대냐?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양이 점점 줄지. 됐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심한 내용 하나 들어갈게.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DNA 중화 표소 하더라도 높은 온도 90에서 95도씨를 여러 번 반복시키잖아. 그러면 DNA 중화 표소가 뭐 될 수 있어? 변성되는 게 조금씩 생겨. 그래서 변성되는 DNA 중화 표소량도 증가해서 그래. 알았지? 네. 됐지? 이런 게 이유야. 됐니? 자, 다음에 오른쪽 조금만 글씨 볼게. 그 세 번째 프라이머 보이지? 프라이머는 보통 뉴클레오타이드를 몇 개를 연결시킨 거야? 10에서 20개 연결시킨 거야. 이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 끝에를 보면, 몇 줄쳐나? 증폭하고자 하는 DNA 부위에 따라 다른 종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생각해. 카메라 좀 조정 좀 하고. 자, 볼게. 자, 현재 똑같은 DNA야. 똑같은 DNA. 이것을 내가 복제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복제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이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제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 제한 요소 자르면 되겠는데? 제한 요소가 여기에 내가 복제하고 싶은 데를 딱 자를 수 있는 제한 요소 찾기가 쉽냐? 어렵죠, 그지? 복제. 일단 전부 다 복제하고 싶을 때 프라이머를 쓰면 프라이머를 여기하고 여기와 결합할 수 있는 프라이머 쓰면 되지. 됐지? 그럼 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제하고 싶어. 그러면 프라이머를 어디에 시켜야 돼? 안쪽에서 여기에 결합하는 프라이머를 붙인단 말이지, 이렇게. 알았지? 복제하고 싶은 영역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프라이머의 종류가 뭐해져야 된다는 뜻이야.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방향을 여기 위에를 3번, 여기를 5번, 여기를 5번, 여기를 3번이라 할게. 알았지? 그럼 얘는 합성 방향 어디야?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어디로 합성되냐? 이렇게 합성되지. 근데 문제를 봐. 여기를 끄는 거 아니지?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복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뒤에는 끊기잖아. 끊기는데 여기는 뭐하니? 계속 복제가 돼버리지. 응? 3번이랑 3번이 결합할 수 있어요. 뭔 말이야? 응? 됐지? 이게 다시 한번. 내가 복제하고 싶은 건 여기지. 근데 최초에 변성시켜가지고 프라이머를 붙이면 뒤에는 복제는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지. 계속 복제되지? 여기도 이걸 계속 하면 계속 복제돼 버리겠지. 됐지? 나는 뭐만 복제하고 싶은데? 여기만 복제하고 싶은데. 됐지?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잖아.
여러 번 반복하면 복제하는 과정 중에서 정확히 여기만 복제돼서 나오는 DNA가 있어. 됐지? 응? 왜요? 이해가, 그래서 설명한다고. 뒷장 넘겨봐. 56쪽. 그림 나오지?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림 봐볼게. 자, 현재 내가 중폭하고 싶은 DNA 부위가 있고, 이 DNA 부위의 전체 영역을 전부 다 복제하고 싶은 건 아니지? 그림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제하고 싶은 영역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복제하고 싶은 이중나선을 일단 뭐 시키니, 이 과정에서? 변성을 시켜줘, 그지? 그치? 자, 변성을 시킬 때 이때 프라이머를 쓰면, 프라이머는 당연히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영역에 붙을 수 있는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서 결합을 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그림상에서 복제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겠지? 그 안쪽으로 이렇게 결합한 부분이야. 그치? 그 다음에 방향을 봤을 때 프라이머가 여기 있고 복제 방향이 이 방향이야. 흐름만 봐. 됐지? 그럼 여기는 복제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이놈들이 여기 위에서 복제를 하면, 복제를 하게 되면 내가 복제하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 뭐해? 복제가 되지. 됐지? 그러면 새로 합성된 DNA 가닥은 여기 뒤쪽은 복제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복제하지 않았지만 복제하고자 하는 방향 따라가면 복제하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 복제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이런 상태의 DNA 이중 가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여기 뒤에는 끊긴 부분, 새로 합성된 거, 합성된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됐으면 이걸 다시 또 뭐 시켜? 또 변성을 시키지. 됐지? 그리고 새로 합성된 가닥이었던 부분 있지? 이것만 쫓아가 볼게.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여기를 보면 여기 뒤쪽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이미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여기서부터 이제 복제하고 싶은 영역이었잖아. 근데 여기 부분이 복제하고 싶지 않는 영역이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변성된 이 DNA 가닥에다가 프라이머를 붙이면 이때 프라이머가 마찬가지로 새로 합성된 프라이머가 DNA에서 불필요한, 즉 복제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제외한 그 영역을 제외하고 바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가 다시 결합할 거라는 얘기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복제를 시작을 하면 복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이중 나선이 만들어지겠지.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위쪽은 내가 이제 원하는 영역의 DNA 중에서 한 가닥 부분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복제가 된 거지. 근데 아직 아래쪽에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거야. 됐지? 이걸 또 뭐 시켜? 또 변성시키지. 그리고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쫓아볼게. 위쪽을 쫓아가면 여기에 다시 뭐가 붙으면, 프라이머가 붙으면 다시는 또 뭘 거란 얘기야? 복제가 될 거란 얘기지. 됐지? 그리고 이중 나선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됐지? 그럼 이 구조는 어떤 영역이야, 여기서? 실제 내가 증폭하고자 하는 DNA 영역, 이 부분만 정확히 복제된 놈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DNA 복제를 PCR 기술로 반복을 했을 때 정확히 내가 원하는 DNA 영역에 있는 부분만 이중나선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려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3번 반복해야지. 원하는 거를 첫 번째로 복제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제시켰고, 그 다음 세 번째부터 복제시키니까 세 번째부터 정확히 내가 원하는 영역의 DNA 이중 가닥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그림상 몇 개 만들어졌냐?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지, 이렇게? 그림상 2개. 됐니? 그럼 이거를 또 반복을 해. 또 반복을 하면 이것의 종류와 똑같은 것의 개수는 계속 뭐 하겠니? 증가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해? 증가할 거란 얘기야. 이것과 동일한 종류의 DNA 복제시키면 이것과 동일한 종류의 이중 가닥의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럼 하나 잡을 거. 그럼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는 DNA 영역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 됐지? 대표적으로 이거 봐볼게. 이걸 보면 이런 종류와 똑같은 DNA 가닥이 뒤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놈이 복제되면 복제될수록 이것과 종류가 똑같은 DNA 가닥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이것의 개수는 일정하겠지? 복제가 진행이 되면 이것의 종류하고 똑같은 개수는 계속 똑같은 수치로 일정한 양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봐볼게. 이것과 똑같은 게 복제되기 전에 여기 있지. 그치? 이것과 똑같은 게 복제되기 전에 또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두 개 중에 이게 하나 있지. 그럼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것과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중에서 이것과 똑같은 게 역시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전체적으로 DNA 이주 가닥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이때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영역의 DNA 이중 가닥의 개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DNA 영역이 포함된 이 DNA 이중 가닥 같은 경우는 개수가 항상 뭐 한다는 얘기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이 DNA의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것에 뭐가 증가하겠니? 비율이 증가하겠지. 얘들의 개수가 일정해. 얘들이 복제되더라도 이것과 동일한 종류의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의 비율은 복제가 되면 복제가 될수록 계속 뭐 할 거란 얘기야? 감소할 거란 얘기지. 됐지? 이렇게. PCR 기술이 개정이 되면서 당연히 내용 자체가 중요해졌고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렇지? 높아졌고 이따 기출문제 풀고 말겠지만 내용 자체가 단순하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PCR 기술의 출제율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 가정을 하면 이런 식의 내용까지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이따 기출문제 보면 또 알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또 나올 것이라는 그렇지? 가능성을 열어둔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 그렇지? 이따 풀어보면서 해석을 할게. 그렇지? 이 부분 이해되지? 그지? 그렇지? 프라이머에 필요한 염기 개수가 몇 개 필요하니? 밑에 보기 보면 여기서는 18개 필요하지? 프라이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18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위에를 볼게. 그 위한테 프라이머를 붙여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번이냐? 5번이겠지. 그럼 프라이머는 뭐가 되겠냐? A, T, T, C, G, T, A, A, G, T, G, C, T, A, A, 그 다음 T, G, G. 이게 프라이머라고 첫 번째. 어디야? 디귿이지, 디귿. 됐냐? 그럼 반대편에는 이것의 상보적으로 있지. 됐지? 이 상보적인 것에 또 상보적인 게 프라이머 아니야? 됐냐? 그럼 이것의 상보적인 프라이머는 이것의 비율과 똑같겠지?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프라이머의 종류라고. 됐지? 뭐 어디야? 기억이지, 그지? 기억. 됐니? 됐지? 이렇게 머리 좀만 쓰면 아니면 직접 쳤던가 직접 두 가닥 그려가지고 직접 프라이머 그려도 되고. 됐지? 자, 그 다음 46번 A가 뭐냐? A가 변성 프라이머 결합 DNA 합사. 그럼 기억 가의 DNTP 혼합물의 종류가 4종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의 A에서 프라이머가 주형 DNA와 결합하냐? 얘는 변성하는 게 B지, 그지? 나의 A에서 C 중 C에서 DNA 합성이 가장 활발하지? 맞지? 여기서 합성이 주도되고 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49번 자, 가는 무슨 단계야? 변성. 나는 프라이머 결합이지? P1, P2가 프라이머야. 다가 DNA 합성. 됐지? 그러면 합성 방향 어디지? 합성 방향. A는 이쪽으로 합성되지? A는 이쪽으로 합성되지? 그러면 방향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1번 가에서는 DNA 수소가 끊어지지? 나에서는 가에서보다 더 높은 온도 조건이 필요하냐? 더 낫지, 그지? 됐지?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5번 볼게. 가에서 다를 4회 반복하면 P1과 P2가 부착하는 부분 사이에 이중 나선 DNA가 16배로 증폭하냐? 네. 2에 4승이지? 됐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프라이머를 여기다 붙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실제 DNA 부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복제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제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50번 금방 풀지? 가는 변성, 나는 프라이머 결합, 다는 DNA 합성, 온도 90에서 95,
52도 정도, 약 72도. 기억 반응 온도는 나에서 가장 높냐? 가 가장 높지? 다에서 DNA 중합해서 상된다. 맞지? 가에서 다를 10회 반복하면 기억의 DNA랑 20배로 증가하냐? 2024. 2의 10승배로 증가하지? 네. 그치? 자, 그 다음 51번. 가는 변성, 나는 대라, 나는 DNA 중합해서. 그럼 기억, 가에서 DNA 염기 사이 수소 결합 끊어준다. 네. 맞지? 나에서 프라이머가 쉽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가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겠지? 다는 DNA 중합 표소에 의해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52번. 자, 52번 볼게. 자, 52번. 자, 그림과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3단계 반응 A에서 C를 나는 각 단계 진행을 위한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DNA 단일 가닥 중 하나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지? 이렇게. 자, 현재 A 과정은 무슨 과정? 변성 과정이고, B 과정은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과정.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DNA가 본격적으로 복제 또는 합성되는 과정이죠. 이제 이때 온도는 대략 90에서 95도씨, 프라이머가 결합할 수 있는 온도는 대략 52도씨, 그다음 DNA 합성되는 온도는 대략 72도씨. 그래서 저 A, B, C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서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 DNA 길이가 같을 때 GC 함량이 높으면 A 단계에 설정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 GC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수소 결합수가 많아지는 만큼 DNA 이중 가닥의 결합력이 커지지. 그래서 그만큼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여줘야 돼. 자, P1과 P2 사이에 거리가 멀수록 구간 C에서 소요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 P1과 P2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그만큼 뉴클레오타이드를, 즉 새롭게 붙여야 될 뉴클레오타이드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즉 DNA를 합성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C보다 길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그리고 P1과 P2 이 프라이머잖아. 이 프라이머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합성이 되고 있지. 뒤에 그림 쫓아가 보면 그러면 DNA의 방향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강조했던 부분 P1과 P2를 여기다 붙였다는 얘기는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DNA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지. 이 영역만 복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영역만 복제된 DNA 가닥을 얻으려면 이 과정을 전체 몇 번 반복했을 때, 3번 반복했을 때 3번째부터 우리가 원하는 D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자, 3단계 반응의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억과 같은 길이의 DNA 가닥은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 DNA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DNA가 포함된 이 길이는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이것의 양은 계속, 개수는 똑같다 그랬지, 개수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DNA 영역,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DNA가 정확히 복제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것의 양이 계속 뭐해? 증가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것의 양이 증가하는 만큼 이것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의 양은 일정한 만큼 이것의 비율은 뭐 할 거란 얘기야? 감소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기억과 같은 길이의 DNA 가닥의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가 맞는 거지. 그치? 비율이 줄어드는 거야.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됐지? 해석 잘하고, 됐지? 자, 그래프를 보면 T1은 뭐냐? T1은 DNA 변성하는 시간대지? 네. T2는 DNA 합성. 네. T3가 합성하는 구간. 됐지? 그 다음에 기억, 시험관 내 DNA에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염기쌍의 수는 T1일 때보다 T2일 때 많다. 네. 왜? 합성이니까. T2는 합성하고 T1은 뭐 돼 있어? 분리돼 있잖아. 됐죠? 그지? 자, 그 다음. 자, 맞냐, 그러면? 네. 응. 자, 그 다음. 시험관 내에서 DNA 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DNTP의 양은 T3일 때보다 T2일 때 많다. 네. 맞니? 네. 예. DNTP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지? PCR 반응에서 DNA는 보존 쪽이 아니라 반보존 쪽이야. 원리는. 자, 그 다음 54번. 여기는 PCR로 DNA를 중폭시킨 다음에 제한 요소를 써가지고 두 유전자를 서로 붙여버렸지? 그지? 기억, DNA 중폭 과정은 프라이머 결합, DNA 변성, 합성이 아니라 변성과 결합 바뀐 순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과 수소 결합하는데 DNA 연결 효소가 필요하다. 아니지? 수소 결합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 그럼 DNA 연결 효소는 언제 필요하냐? 수소 결합 후에 여기 당인상 결합을 연결할 때 필요하지? 그치? 말장난 쳤지?
디귿. C는 A 부분과 B 부분의 유전함으로 모두 포함한다. 맞지? A와 B가 여기는 A, 여기는 B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무슨 수소결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당인상 결합. 옆에 있는 당인상 결합. 옆에 있는 거. 면접 갔는데 옆에 있는 거 할래?